반갑습니다. 동두천 트럼프님. 오, 동두천에 트럼프님이 계시구나. 트럼프가 동두천을 이사 갔습니다, 어제. 그래서 동두천 트럼프님. 자, 우리 금손님. 야, 손이 금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팡콜레이 먹었습니다. 우리 팡콜레이. 팡콜레이 꼭 드시고 주무시면 감기 절대 안 걸립니다. 오늘은 지방 다가구인데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서울에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현금이 조금 작으신 분이 현금 흐름을 좀 해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다가구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가구 속에서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지방 다가구가 우리가 신축급으로 사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내 돈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매물 보면 지방 다가구 중에 많이 유찰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많이 유찰되어 있는 것 중에도 보면 굉장히 보석 같은 매물이 많아요. 이런 물건을 잘 초이스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소액으로 월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 지역에 가면 이제 몇십 대 1 나오고 낙찰받기 위해서 입찰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가를 높여놨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입찰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입찰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수익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여기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런 딜레마에 빠질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경매를 하지 말고 일반 매물을 차라리 매입을 해라,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왕 내가 경매를 배웠고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신다 그러면 금액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소액으로 다가구를 하고 싶은데 지역을 분석이 안 되고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물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굉장히 먼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죠. 군생활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약 25년에서 27년의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달에 여기에 보니까 이자 공제하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중반대 정도 받을 수 있는 월세인데, 그 정도의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을 저는 무조건 투자해야 되고, 그럴 마인드가 안 되신 분들은 사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물건이고 다가구 원룸이고 대지는 74평입니다. 대지 평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37평이고 감정가는 8억 7,200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유찰되어서 지금 5차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본건은 매각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날짜는 11월 21일 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식이고 건물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고 2010년식이면 14년이나 되었다, 이래서 조금 노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물건의 계급을 잘 보셔야 돼요. 주위에 나와 경쟁하는 물건들이 2010년식보다 좀 신축급이 많으냐 구축이 많으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실 때는 내 물건의 계급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2010년보다 2000 초반대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지금 거의 신축에 가까운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해당 물건은 여기 점 찍혔죠? 여기 있는 물건이고 우리 대지 74평이니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큰 대로변에 앞에 붙어 있는 우리 물건이고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가주택입니다. 보니까 연식도 거의 비슷하게 건축되어 있는 물건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다. 앞에 길이 큰 길이면 좋을까요? 작은 길이면 좋을까요? 당연히 큰 길이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2차선을 물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는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호수, 가구수, 세대수에서 가구수가 몇 개? 11개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1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계단으로 되어 있고 불법 건축물은 걸린 게 전혀 없고 지금 뭐 불법으로 기재될 만한
이유도 없는 물건이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에는 거의 대부분 물건이 불법 건축물이지만 지방 물건은 불법 건축물을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은 전혀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권리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은 2016년 6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입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주거 임차인 주 땡땡씨가 전입이 12년도에 돼 있으니까 우리보다 빨리 전입돼 있다. 근데 대항력은 없다. 확인해 보니까 주 땡땡씨는 채무자 소유주다. 그래서 이분은 대항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보다 빨리 전입되어 있는 분들은 안 계신다. 그래서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맞은편 이 공터가 고등학교예요. 진주 여자고등학교고, 이 밑에 지역이 이런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물건은 주거지에 있는 물건이고, 주위에는 이따 지도 보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주의 약간의 구도심에 속해 있는 다가구 물건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고, 거리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리 비율을 보시면 우리 건물 이면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다세대 빌라일까요? 다가구일까요? 여기는 다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다가구는 그냥 생뚱맞게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주위에 다가구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 임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1인 가구들이 이런 다가구촌을 먼저 선호합니다. 그래서 완전 외딴 데 떨어져 있는 다가구보다는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보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언젠가는 월세를 받고 있다가 팔고 나오셔야 되잖아. 그러면 팔고 나올 때 지방 거도 그렇고 서울 거도 그렇고 금액대가 비싸면 잘 팔릴까요? 저렴해야 잘 팔릴까요? 당연히 저렴해야 되는데, 그 저렴하다는 기준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매물에 비해서 대지도 작고 건물 평수가 작은 게 더 유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거는 100평이고 내 건 70평이에요. 대지가 100평짜리가 비쌀까? 우리 70평짜리가 비쌀까? 당연히 100평짜리가 비싸겠죠. 나중에 이런 지방 소도시는 개발에 대한 압력은 거의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내가 보유하고 나중에 월세 받다가 매도하실 때는 땅 사이즈가 작은 게 잘 팔립니다. 무조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원님 이제 40대에서 이제 50대 되시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40대에서 50대 되시잖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60 정도 되었을 때 지금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까? 너무 과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400, 또 회원님은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저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300이면 충분히 산대요. 그때 되면 애들 이제 다 보내고 없잖아, 출가하고. 그러면 뭐 혼자 살든지 뭐 둘이 살면 300이면 충분하지. 어떻게 보면 내가 노후 생활을 하는데 이런 물건 하나 있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해당 물건 정도의 물건을 투자하려면 내 현금이 한 5천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5천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은행에 넣기도 애매하고 주식 투자하니까 불안하고, 그럴 때는 차라리 묻어놓고 내가 매달 월세 받는 게 속 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 다가구를 보실 때는 좋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좋다는 기준은 뭐냐면 해당 물건이 주위에서 신축이냐 구축이냐는 명확히 주위에 있는 물건하고 비교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사이즈가 큰 것보다는 작은 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매도하기도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주위에 있는 매물을 제가 좀 전에 봐라 그랬죠. 대지 평수도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평수 대비 똑같은 다가구를 볼 때 이왕이면 작은 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부 들어가서 매물을 한번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물건은 여기 있었죠. 진주고등학교 바로 앞에 여기 있었는데 지금 주위에 매물도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입지는 조금 떨어진 매물이 지금 7억 2천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2차선에 접해져 있고 평수가 얘는 55평입니다. 우리 거 몇 평? 74평. 그리고 여기는 연식이 2014년, 우리 거 몇 년? 2010년식. 우리보다 4년은 신축이지만 대지가 우리보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얘는 우리보다 좀 작은데 우리보다 매매 가격은 많이 비싸게 나왔다. 그리고 방이 몇 개? 총 10개였다. 우리는 총 몇 개? 11개였다. 우리가 한 개가 정도 많은 물건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거 또 한번 봅시다. 우리 대각선 앞에 있는 거는 6억 2천이다. 얘는 사용 승인일이 2015년식이고 얘도
그래도 대지 면적은 46평이다. 방 개수는 세대수는 총 6세대다. 그래서 우리 거보다는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질 물건이고 주위에 우리하고 지금 비교가 될 수 있는 물건이 한 3개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대지 평수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물건 바로 뒤쪽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다가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뒤쪽에 있는 매물들은 우리보다 대지 평수가 약 한 20평에서 30평이 큰 매물이었고 우리 해당 물건하고 연식이 비슷한 매물들은 우리보다 대지 평수는 작지만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약 20평 정도 대지가 평수가 큰데 얘들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내가 매물을 던진다 그러면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거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물건을 보실 때는 관점을 넓게 펼쳐놓고 무조건 우리 대지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대지 가격 대비 내 물건의 현재 시세를 잘 파악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방 다가구도 잘 엑시트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전화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해당 물건은 1.5룸이 6개고 2룸이 4개 그리고 3룸 주인 세대 한 세대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1.5룸이 보증금 300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39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실비 3만 원 빼버리면 실제적인 거는 36만 원. 투룸 또 500에 45만 원은 관리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비 3만 원 빼버리면 42만 원. 그리고 3룸은 3천에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약 4억 정도의 입찰을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30 정도의 월세가 나오고 내 순 투자금은 4천. 근데 여기에 제가 명도 수리비를 얼마를 넣느냐면 2천만 원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0년식이고 14년 정도 되었는데 주위에 보면 깨끗한 것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게 리모델링 되는 물건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수리를 한다 그러면 월세는 이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프하게 명도 수리비를 제가 2천만 원 측정했고 2천만 원 기준으로 내가 입찰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실투자금은 약 1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증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30 그리고 4억 5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자금은 1억 1,900 약 1억 2천 있어야 되고 보증금 회수하면 실질적인 내 돈은 5,100만 원 정도 투자되는 거고 월세는 3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73%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약간 감내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수리비가 들어가는 만큼 뭘 할 수 있어요? 월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월세를 내가 조금 더 받고 있어야 나중에 매도할 때는 그거 감안해서 내가 매도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던 동안 임대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출 비율은 80% 잡고 금리 5% 잡고 했을 때는 약 4억에서 4억 5천 선까지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만족되는 수익이 않겠냐. 지방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보다 못한 것들도 매매 가격이 6억에서 7억대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부동산 알아보니까 일단 매물은 한 8억 정도에 던져놓고 조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 그러면 명도 수리비에서 수리비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거의 뭐 7억 중반대에서는 엑시트 할 수 있는 매물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 다가구도 여러 관점에서 보시고 특히 어떻게 보면 지방 소도시가 앞으로 한 5, 6년 동안은 건축비 때문에 거의 공급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가야지 신축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기회를 줄 수 있고 월세 흐름을 확실하게 하고 나중에 매도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유찰되었기 때문에 대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80% 잡아놨지만 많이 유찰된 물건일수록 대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하나의 팁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도 대출 나오나요? 대출하고 다주택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주택자들도 대출은 전혀 문제없이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신탁대출 받는 거니까 다주택자는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다주택자들도 요 정도 물건을 해도 제가 봐서는 무리 없을 거예요. 왜? 매매 가격이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되었고 취등록세를 조금 더 내시더라도 해당 물건 정도 되면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도 지금 10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낙찰TV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